소련에서 온 소식. 몇 달 전 가까운 친지 중 소련을 여행한 이들이 있었다. 미국에 머무르면서 헬싱키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미국인들과 같이 소련을 여행하게 된 것이었다. 나 자신도 전해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역시 그랬었군 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미국과 대조되는 입장에서 씌어진 내용이기는 해도 우리가 짐작했던 사실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헬싱키를 떠나려고 할 때 예비 지식을 주는 안내자가 소련의 한두 중심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절대로 냉수를 마시지 말 것, 아무리 지리하고 스케줄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서두르거나 질문을 꺼내지 말 것, 정치나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킬 것 등의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다. 비위생적인 음료수 때문에 대장균이나 건강에 해로운 치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서구 사회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안내원의 대부분이 공직이기 때문에 불친절하고 무뚝뚝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비해 컴퓨터를 통한 통신망의 연락이 빈약하므로 안내원 자신들도 현재 맡은 일 이외에는 관심이 적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질문은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민감할 뿐 아니라 소련이 좋다는 식의 대화 이외에는 그들이 관심을 살 수 없으며 때로는 감정적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 연락해서 회신을 받고 싶은데 모스크바에 가면 어느 호텔 몇 호실에 머무르게 되느냐고 묻는다. 이에 대한 안내원의 대답은 자기도 모르지만 그것은 알아서 무엇하느냐, 모스크바에 가면 알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호텔 방까지 예약을 해놓고 다니며 일일이 그 내용이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알려지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외국 손님들을 위한 최고급의 호텔에서도 엘리베이터 한두 대는 고장으로 운행 중지라는 표가 붙어 있는가 하면 호텔을 청소하는데 몽둥이 끝에 물걸레를 단 도구를 사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다. 호텔방 안에서 뛰어다니던 어린이가 새카맣게 더러워진 발을 보이면서 물감이 묻었는데 닦아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대부분의 선진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 아직도 식료품 가게 앞에는 줄을 지어 서서 배급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을 볼 수 있으며 서구 사회의 어디에서나 발견하게 되는 자동차의 홍수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라 한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활 필수품의 질과 양은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뒤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의 향유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북쪽 사람들이 대체로 명랑도가 적으며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표정에서는 미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색다른 동양인을 대했을 때도 밝은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가 적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들이 어디서 왔는가? 공산사회나 전체주의 사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곧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일본인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어딘가 어둡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 여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이다. 얼마 전 일본에서 조사한 여론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스위스,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 그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싫은 나라를 물었을 때 첫째로 지적된 나라가 중공이었고 다음이 소련이었다. 중공은 가보지 못했으나 가장 불행하게 사는 나라일 것 같고 소련은 직접 보았을 때 상상보다도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72년에 일본은 약 30만 명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들을 해외로 여행시켰다. 그 목적은 세계의 어느 공산주의 국가를 다녀보아도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일본 정부는 그것을 하나의 반공 정책으로 삼았던 것이다. 좌경해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싶었던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이미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인들은 대한민국을 살기 싫은 나라 속에 넣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있다면 정치와 경제는 자유민주주의 노선 이상의 방향이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이해하며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라고 해서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선한 의지와 겸손한 노력이 아쉬울 뿐이다.